가능 인원이 오늘부터 8명으로 줄었습니다. 고령층의 돌파 감염 사례도 급증해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강릉과 고성, 양양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대상 지역엔 100억 원가량이 지원돼 특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강릉 구도심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사고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세계적인 희귀 녹조류인 민물김 증식 사업이 활발합니다. 민물김 성분을 활용한 산업화 연구도 시도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 2차를 맞고 안심하고 있던 고령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60대 이상 확진자의 88%가 돌파 감염 사례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3차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데 방역당국이 이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강원도민은 81%. 그동안 백신 이상 반응 등으로 3차 접종을 꺼려하던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등 다양한 변이가 발생하면서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이 지금 앞당겨 있어서 시기적으로 오늘부터 접종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3차 접종률은 아직 저조합니다. 도민 전체로 보면 8.5%에 불과하고 2차 접종을 한 지 넉 달이 지나 3차 접종을 해야 하는 대상자의 접종률도 21%에 지나지 않습니다. 3차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돌파 감염 때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60세 이상 접종자들의 면역 효과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닷새간 감염된 583명의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확진자는 37%인데 이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도 감염된 환자는 88%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5명의 확진자는 3차 접종자였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을 비롯한 모든 변이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중화항체 수준이 높아져 최소한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3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내에 고령층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을 방역관을 통해서 교통 편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접종 독려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혼선을 빚어 주민들과 병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원도는 안전 안내 문자로 오전까지만 해도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가 한꺼번에 몰린 접종자를 감당 못한 의료기관들이 아우성을 치자 오후 2시 반을 넘어 예약부터 하고 접종하라고 다시 알렸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도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 학원과 PC방, 도서관,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식당과 카페 내 사적 모임에선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됩니다. 방역 패스 확대 조치는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운영자는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와 운영 중단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동해 10명, 속초 9명, 강릉 7명 등 모두 90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9,418명입니다.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정책이 추진되자 강원도 교육청이 모레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2월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방침은 사실상 접종 의무화 조치라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방문 접종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모레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 신규 대상지로 도내 3곳이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22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 신규 대상지 50곳을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선 고성 초도항과 강릉 영진항, 양양 물치항 3곳이 포함됐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항포구와 어촌마을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지별로 평균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강릉시가 교통체증이 심한 구도심의 교차로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회전 교차로까지 만들었지만 주변의 도로 상황을 고려하면 교통 상황이 나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구도심의 최대 번화가인 옥천 오거리입니다. 회전 교차로를 진입하려는 차량들과 빠져나오려는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신호수들이 곳곳에서 차량 통행을 정리해도 체증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회전 교차로를 안 쓰다가 쓰니까 뭐 대기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강릉시는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 교차로를 임시로 운영해오다 지금은 상설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신호 대기를 하지 않아도 돼 좋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 교차로의 진출입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로 인해 접촉 사고 빈도가 높아지고 교통 흐름도 방해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진행하다 보면 이게 나가는 차인지 회전하는 차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죠. 이게 일단은 그 진입하는 차들이 이게 방향 지시등이나 제대로 잘 켜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교통 체증 문제를 넓은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옥천 오거리 주변의 중앙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많은 때는 시간당 차량 700대가량이 이용하는데 지정체 현상이 회전교차로 구간까지 영향을 줍니다. 강릉시 의회 질의 시간에는 보행자 공간을 넓히겠다며 강릉역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차선을 좁힌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오라거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 육거리를 보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철도청에 유유부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우리 강릉시에서 주차장 하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연결도로라고 오라거리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검토 안 해요. 강릉시는 기존 신호등 체계에서도 주말과 휴일, 출퇴근 시간에는 지정체를 빚었다며 개선 공사가 끝나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수산하고 막 그러다 보니 좀 혼선이 왔었는데 좀 오늘 그 차선들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하수관고 사업이 다 하려고 되면은 그리고 또 몇 가지 저희들이 보완을 이제 그 중앙시장 들어가는 창습적으로 체증됐던 부분을 좀 보완을 했거든요. 그러게 되면 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 지역에서는 회전교차로 도입이 늘고 있는데 교통량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회전교차로 설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뿐 아니라 기초의원들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와 직접 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인데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신의 의정 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SNS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유튜브가 아닌가 싶어서 지역의 현안을 다루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영상일기 형식으로 담는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기 힘든 시기에 비교적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시민들한테 내 자연스러운 모습을 항상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행사장에서만 가다 못 가니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선거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가능해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선관위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상시 허용되지만 내용은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 유튜브 방송은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언론사 기사에 인용될 경우에는 보도로 해석돼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유튜브에 선거운동성 댓글을 달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므로 슈퍼챗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위반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유튜브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 8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흔히 밥상에 오르는 김 하면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을 생각하실 텐데요. 세계적으로 드물게 삼척의 소한계곡에는 민물김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개체수가 크게 줄면서 지자체까지 나서 민물김 증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흐르는 계곡물 아래 바위에 초록빛 해조류가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바위에도 해조류가 붙어 물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세계적으로도 삼척 등지를 제외하면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종입니다. 민물김은 칼슘과 인, 아연과 불포화 지방산이 바다 김에 비해 최대 4배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1980년대에는 연간 15만 장 가까이 생산됐지만 현재는 개체수가 크게 줄어 보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012년부터는 민물김이 자생하는 소한계곡 일대가 생태 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상업적 채취는 아예 금지됐습니다. 지자체도 민물김 증식을 위해 전문 연구 부서를 만들어 실내 유리 배양과 실외 실증 배양 작업을 지속하고 생태 하천 복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민물김이 여러 가지 어떤 자연 조건에 의해서 그 개체수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민물김의 종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배양 연구라든가 배양 연구 이후에 상품화하는 연구. 여기에다 지난 2017년부터 민물김 추출물을 연구해 주름 개선 효과 등으로 11건의 특허도 출원됐습니다. 산업화하기 위해서 민물김의 효능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라든가 부종, 항산화, 미백 이런 쪽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날로 사라지고 있는 민물김을 대량으로 증식해 주민 소득은 물론 실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무자격자가 용접 작업을 했지만 부실 시공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플랜트 노조 강원지부가 제기한 강릉 안인화력 보일러동 부실공사 민원을 조사한 결과 승인된 용접사 외에 무자격자 용접 등 근로자 관리 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파괴 검사 등 2차례 현장 점검에서 작업 계획과 품질 검사 등의 관련 절차와 기준을 충족해 부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무자격자 용접은 확인했지만 부실 공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음주운전은 했지만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같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척시 근덕면 대진원전 해제 부지에 추진될 예정인 관광 휴양 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국비가 처음으로 확보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원전 해제 부지를 관광 휴양 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용역비가 2억 원 반영됐습니다. 삼척시는 국비 3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국토부의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는 단계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관광 휴양 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원전 해제 부지 일원 약 1,755만 제곱미터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 제로 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와 우리 정부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어업인들과 이들을 돕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재심 신청을 진행합니다.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 모임은 오는 10일 속초에서 창립식을 열고 납북 귀환어부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납북됐다 이듬해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과 수산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국내에서 간첩으로 몰려 고진 고초를 겪었던 승혜호와 명성 3호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